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만나볼 인물 누굴지 먼저 관련 이슈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중간 선거를 통해 무려 102명의 여성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총 정원 435명 중 23.4%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워싱턴 정가를 미국 여성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다, 여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워싱턴 정가 여풍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단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입니다. 미 하원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대통령 유고 시 승계 서열이 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 의장을 지낸 인물, 낸시 펠로시가 오늘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의 주인공입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미 정치권 소식 접할 때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오늘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눠볼 텐데요. 근데 이 인물 자체에 대한 정보는 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아마 낸시 펠로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낸시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급진적 진보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펠로시 의원은 그동안의 낙태 옹호, 동성결혼 지지, 총기 소유 반대, 이라크 전쟁 반대, 사회보장 확대, 석유기업에 대한 감세 철폐, 또 최저임금 상향 조정, 제3세 인권 보호 등 이런 진보적 이념을 추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카톨릭 교도이면서 낙태를 옹호하는 바람에 교단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경우 전쟁원은 반대했지만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테러 방지법을 찬성했고, 또 미군의 만행을 위크리크스에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드에 대해서는 범죄자라고 말해 일부 진보 진영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또 2007년에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에 오른 적도 있고요. 올해 또 두 번째 하원 의장직에 오르면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여성 최초 하원 의장에 이어서 두 번을 여기만 또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이 된 건데, 첫 번째 하원 의장으로 재직할 때 위안부 관련한 언급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또 유명하죠. 네, 2007년 하원 의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개로안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예. 지난 2월엔 우리 측 국회 방미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위안부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의를 잘 존중해 주길 바란다라며 한국 측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낸시 펠로시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단어가 딱 연상이 됐습니다. 걸크러쉬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도 소위 맞짱을 뜰 만한 트럼프 대통령을 쥐락펴락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펠로시 의장은 1940년 생이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80세인 거죠. 네. 트럼프보다는 6살이 더 많습니다. 정치 경험도 훨씬 풍부하고요. 만일에 트럼프가 탄핵되어 물러난다면 대통령 승계 2위인 셈이죠. 네.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국제 운영이 가소롭기만 한 거예요. 2월 하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가 주도한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까지도 추방한다는 이른바 다카 법안의 폐지를 촉구하고 네. 이를 대체할 드리머 법안의 입법을 주장하며 무려 8시간 7분간 쉬지 않고 마라톤 연설을 했다고 해요. 이날 연설은 필리버스트에 빗대 다카버스터라고 불리기도 해요. 네. 펠로시 의장은 또 트럼프가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배제했고, 트럼프는 이에 맞서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어요. 이것이 이제 부분적인 셧다운,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업무 정지인 거죠. 결국 펠로시가 이겼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예들을 들어보면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와 아까 낸시 펠로시가 참여한 트럼프랑 회담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뭐 3분 만에 회동이 끝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이에 대해서 뭐 낸시 펠로시가 굉장히 뭐랄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민주당이랑 협력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독설을 날리기도 하고요. 근데 펠로시 의장은 꼭 독설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지난 또 2월에 의회 연두 교서 연설에서 독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트럼프에게. 네. 트럼프가 이런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복수, 저항 및 보복의 정치를 거부해야 하며 무한한 협력, 타협, 공동선의 가능성을 포용해야 한다고 참 그럴듯하게 말을 했어요. 네. 말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이 너 참 말은 잘한다 하는 식으로 비꼬운. 비웃은 거네요. 아주 비웃은 거죠. 네. 그래서 박수를 엄청 쳤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트럼프의 얘기보다는 펠로시가 아주 묘한 미소를 띠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이 대단히 그 클릭수도 많고요. 그게 화제가 된 거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스트롱맨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에게 대적할 만한 정치권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히나 미국 정치판에서는 남성 정치인도 버티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을 쥐락펴락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보면 가정 환경이 어떤 낸시 펠로시의 정치 기질에 영향을 끼쳤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죠. 네, 이탈리아 이민자의 후손으로 부친 토마스 달레산드로는 볼티모어 시장을 지냈고 또 하원 의원을 지냈어요. 네. 그 아버지의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펠로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5 자녀를 둔 엄마이죠. 네네. 근데 거기가 이제 가장 어떤 파워의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워킹맘 파워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정치인으로 데뷔한 나이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47살이었죠. 대학 졸업 후 이제 사업가 폴 펠리시와 결혼한 후에 예. 무려 5 자녀를 낳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가입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사회 활동을 하며 차분히 지역에서 인맥을 쌓았고요. 그러다가 87년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인 셀러 버튼이 사망을 하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어렵지 않게 당선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인의 삶을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거죠. 네, 정말 특이한 부분입니다. 40대 중반까지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정계에 입문을 했다. 그러니까 47살에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도 단 한 번의 낙선 없이 무려 17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32년째 하원 의원을 지내고 있는데 아까 나이가 거의 80살에 가깝다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한국 나이로 80세죠. 네.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 최고령자가 박지원 의원이에요. 네. 그보다 2살 연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6살 위이죠. 정치 구단이라 불리지만 이번에 하원 의장에 나설 때 프레시맨이라 불리는 새내기 의원들이 세대교체, 리더십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나 펠로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면서 2번째 하원 의장 선거에 나간 거죠. 그것도 선출이 됐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남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말로 리무진 리버럴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던데 그러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판 강남좌파다 이렇게 불린다면서요? 네, 남편은 금융, 부동산 재벌이고요. 네. 또 금문교가 내려다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부촌, 퍼시픽 하이츠에 살고 104평이나 되는 고급 주택에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로 나오는 거죠. 네. 재산은 2015년 기준해서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60억 원에 상당해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예. 하지만
대개 이런 경우에 서민적 풍모를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펠로시는 아르마니 정장의 진주 목걸이, 최고급 스카프, 망토 이런 화려한 패션을 즐겨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태도가 정치적 진정성을 높인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는 거에 또 그 부분의 진정성을 느끼는 거군요. 네. 사실 뭐 미국 여성 정치인 하면 대표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떠올릴 텐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힐러리 클린턴에 대적할 만한 대단한 여성 정치인 하면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꼽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2007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 하원 의장이 됐을 때 취임 선서에서 낸시 펠로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개인적인 승리라기보다 모든 여성에게 중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본인을 단련시킨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저희 아까 박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워킹맘 파워, 네, 육아 경험을 들 정도로 본인의 육아 경험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네, 펠로시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사회의 모든 역할은 엄마 역할의 확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 어쩌면 펠로시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이 5자녀를 키우면서 쌓은 관록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애 하나 키우기도 버거운데 5아이의 엄마로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며 그런 육아의 경험이 정치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낸시 펠로시가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정말 어려운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큰 과제를 이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선 정권 교체를 위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과제예요. 그렇죠. 현재 펠로시가 민주당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네. 그래서 펠로시 의장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펠로시의 그런 어떤 진보적인 이미지, 네. 거기에 당당한 또 그런 자세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다만 미국이 트럼프와 별 차이 없는 과거의 힐러리 같은 분 말고 좀 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인사를 후보로 내서 이 차별화하면 네.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력 후보가 딱히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낸시 펠로시 의장의 그런 의도대로 2020년에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당선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요? 박사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과거에 오바마도 그렇죠. 네. 1년 전까지만 해도 미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토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좌파 또는 어떤 사회주의의 그런 기미들이 지금 보여요. 네. 이번에 샌더스에 대한 열풍. 네, 그렇죠. 지금 뭐 가정법이긴 한데 힐러리 대신에 샌더스가 출마했으면 어떻으리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예. 근데 지난 대선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분이 후보로 나서면 네. 트럼프의 견고한 지지율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펠로시가 이렇게 큰 어른으로서 네. 무게중심을 잡아주면 그런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은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었고요. 또 그에 따른 향후 미국 대선 전국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